자, 동행 시험입니다. 우리 정규는 제일 끝에 볼게요. 키워드 쟁점명. 샤프나 뭐를 꺼내가지고 제목 보면서 이 판례에 연상되는 거 안 되는 거 옆에다 체크해서 잘 모르겠는 거는 이제 번호 찾아가서 본문 읽고 그리고 나중에 뭐 시간 되면 핵지총에서도 한번 키워드 없는 걸로 풀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압축 강의를 정지문을 안 하고 핵지총으로 했는데 확실히 키워드가 있는 것만 맨날 보다가 없는 거 보니까 선생님도 푸는데 막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 없는 걸로 한 번 정도는 풀어봐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십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비상경, 사법 가능성, 요건구비, 이게 이제 타당성, 당부죠. 이거는 통칭의로 봐서 고도의 정치행위, 사법심사 안 되고 국헌문란 목적, 범죄행위. 자, 통일부 승인 안 받은 거 얘기하는 거죠. 이건 사법심사 가능하다. 다음,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긴급 재정경제명령, 이거 통칭의로 본 거죠. 사법심사 안 된다. 그리고 국군의 이라크 파병은 이게 고 노무현 대통령 때 이건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나 사법 자제서를 취하는 데 의미가 있다. 다른 내재적 한계설 내지는 권력분립설은 아예 본질적으로 사법권이 없다는 거고 자제설은 있지만 정치 문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사법권을 자제할 뿐이다. 일단 알아둬야겠습니다. 다음 4번은 두 가지로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정상회담 개최 자체는 통칭의로 볼 수 있겠지만 대가로서 대북송금 이거는 사법심사 가능하다. 한미 군사훈련 이거 해마다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를 고도의 정치령이 통칭의로 볼 수 없다고 했죠. 유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제주도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이 있잖아요. 군사기지 건설은 통칭의로 봅니다. 군사기지 건설. 다음 법률의원 측은 상해법률 위반되면 안 되는 거고 이때의 법률은 법제서 전체이면서 그리고 적용 범위는 모든 행정작용이죠. 법률 유무는 이와 다르게 유무는 성문법에 한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따라서 관습법 같은 건 포함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적용 범위에 관한 논란이 있다. 이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특히 법률 우유와 법률 유무는 선택적인 질문에서는 유보는 성문법에 한하기 때문에 관습법, 판례법 안 된다. 법률 우위는 모든 법질서 전체라고 보셔야 돼요. 다음 공법장 단체의 정관, 포괄적인 금정치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이제 타시험 사례도 나온 적이 있어요. 옆에다 한번 적어볼까요? 총포화약 관련해서 협회에 비용 납부 명령. 자, 협회의 정관이 있었어요. 총포화약 협회. 총포화약 협회. 이게 타시험 사례 문제입니다. 총포화약 협회 줄긋고 정관. 줄긋고 회비 납부 통보. 처분으로 본 거죠. 총포화약에 관한 단체였어요. 자, 이거는 타시험 사례 문제였습니다. 지금 사례는 타시험 기출과 우리 기출 사례 6회 강의를 저번 주 토요일 날 끝냈는데요. 거기 보니까 최근 사례 문제였어요. 총포화약에 관한 그 협회는 공법적 단체다. 그 정관은 따라서 대외적 구성에 있다. 이에 따른 납부 명령은 상대방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처분이다. 알아두십니다. 다음 도정법상 사업시행인과 동의정족수 자치규약으로 정하도록 한 거 의회유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의회유보 원칙 위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 판례는 어떻다고 했어요? 이게 특허사항인데 자치규약으로 정하도록 하면 의회유보 원칙 위반이 되는 거고요. 조합일 때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기억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이 사안은요. 이게 이제 경찰 간부 객관식에 나온 건데 토지 등 소유자예요. 토지 등 소유자의 사업시행의 인가는 얘는 이 자체가 조합 설립인가와 똑같이 설권적 처분, 특허의 성격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조합이 하는 사업시행 계획 인가는 가능성인 겁니다. 특허상을 자치규약으로 정하도록 한 거. 자치규약으로 정하도록 한 거 지금 본 것처럼 이건 의회유보 원칙 위반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이미 조합이 설립되어 있잖아요. 동의한 자들만 지금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걸 자치규약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얘는 위법하지 않다. 얘는 위법하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사실은 판례 안에서도 이 두 개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경찰 시험에 나왔을 때요. 이런 단어를 제대로 안 줬어 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회유보라는 단어가 나면
유사한 듯 다른 판례가 있는 거예요. 자치규약으로 정하도록 한 거, 사업시행 인가를 자치규약으로 정하도록 한 거, 하나는 위법인데 하나는 적법이에요. 구분은 뭐냐면 주체입니다. 주체가 누군지. 자, 이건 좀 어려운 문제였었는데 눈여겨봐야 돼요. 9번은. 다음 10번. 의회 여부, 구체적 위임도 안 되죠? 11번. 의회 여부, 법률의 근거만 두면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본질적 사항은 국회에서 법률로 이미 정해놔야 된다. 따라서 TBS 수신료 사건도 방송법 36조에 법률의 근거는 두고 있었단 말이죠. 다음. 법률 여부 원칙 유인명령 당연히 포함되죠. 법규명령 중에 유인명령까지 포함합니다. 다음. 고급 주택 중과세 요건인데 고급이 뭔지 모르겠다. 퍼걸리는 금지 원칙 위반. 다음. 급부행정이랑 소시로 바뀌면 명확성 정도로 완화되겠죠. 15번. 침입적 처분의 근거 바뀌 의미가 불분명할 때 불리한 해석은 안 됩니다. 뭐하고 구분해야 돼요? 일체의 불리한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 틀린 지문이죠. 자, 그래서 15번도 좀 알아둬야 돼요. 여기서 핵심 뭐냐면 불분명할 때. 침입적 처분은 엄격 해석의 원칙이 적용돼요. 침입적 처분은 엄격 해석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의미가 불분명할 때 불리한 해석은 하면 안 돼요. 다만 일체의 불리한 해석이 다 허용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침입적 처분 제재 처분의 입법 취지에 비춰서 목적론적 해석상 불리한 해석이 가능할 여지는 있어요. 알아두시고 16번은 중요해서 여러 번 나왔어요. 법인으로 통보 그 자체가 처분이고 구체적 위임 필요하다. 위임이 없어서 위원이 시행령 위원이 됐던 사안입니다. 다음. 헌법 규정은 당연히 모든 국가 공권력을 직접 구속하죠. 다음. 우소농산물 가트협정 나오면요. 몇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조례가 가트협정을 위반하면 무효. 그것도 알아두셔야겠고 이런 조례나 협정은 협정을 이유로 소송 제기 안 된다. 바로 밑에 나오네요. 그리고 위법 사유로 주장도 안 된다. 다 알아두세요. 세 가지입니다. 이런 가트협정 관련해서 지문에 나왔던 건 세 가지예요. 가트협정을 위반한 조례는 무효다. 즉 행정법원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런 협정 위반을 이유로 취소는 제기할 수 없다. 세 번째는 독립된 위법 사유로 주장도 안 된다.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런 협정 위반, 국제 협정 위반 관련해서는 위반한 조례는 무효. 그 다음에 독립된 소재기 안 됨. 그리고 독립된 위법 사유로 주장도 안 됨.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에서는 굴체묘 같은 것은 관할 어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고정 설치, 인위적인 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관행어업권처럼 금이 없는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관행어업권과는 다르다. 그래서 관행어업권 대상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고정 설치를 해놨기 때문이죠. 다음, 대법원 판례 위반은 상고유예가 되죠. 다음, 위반 사실을 모르는 자에게 6개월, 이게 전혀 감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탈 남용이 됐던 판례였습니다. 다음, 23번, 개정이 정의 다른 자에게 이건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 되겠죠. 따라서 위법 아니다. 다음. 위법한 관행은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불법의 평등을 요구할 수 없는데요. 자기구속 원칙은 평등원칙 파생법리이기 때문이죠. 다음. 재량조칙의 행정관행을 매개하면 간접적 대속 구속력이 발생하죠. 그러면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음. 재량조칙의 행정관행을 매개하더라도 관습법적 구속력 이런 것들은 인정되지 않아요. 재량조칙을 매개했을 때는 재량조칙 위반은 자기구속 원칙 등 일반 원칙 위반으로 위법해지는 겁니다. 재량조칙이 관습법적인 대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겠고. 다음 27번은요. 그냥 조문 그대로 썼어요. 공익 제3자 이익을 현재해하지 않을 때만 신뢰법 원칙이 적용된다. 다음 입법 예고는요. 중간에 깨지는 경우가 너무 많죠. 공적기관의 표명으로 볼 수 없다. 다음 이거는 사례에서도 많이 나오죠. 신뢰보의 주관적 범위는요. 기측사의 주관적 범위는 수임인 등 관계인 모두로 판단하는데 여기서 수임인은 만약에 사례로 나온다면 건축사, 업무를 위탁받은 건축사가 거의 대부분 나올 겁니다. 수임인의 옆에다 건축사. 다음 30번입니다. 공사가 상당히 진행했는데 일부 철거를 하려면 이건 중대한 공익이 있어야겠죠. 따라서 사익 희생이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음 신뢰법원칙의 기책사는 고의중개사실이죠. 그리고 거기 사실은폐, 사유의 방법으로 신청 이거는요. 시험에서 사례로 많이 나와요. 사유 방법으로 신청해서 귀책 사유가 있으면 직권 취소할 때요. 행정기본법 18조 2항 제1호에 해당돼서 신뢰보호 고려할 필요 없다. 또 원용할 필요 없다. 원용할 수 없다. 고려할 필요 없다. 이건 사례에서 많이 물어보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옆에다 기 18 2항 제1호 위법한 신청 행정기본법 18조 2항 이익형량 할 필요 없는데 1호에 해당된다는 거. 이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다음 32번. 중대한 공익과의 이익 형량 필요하죠. 이게 신뢰보험 측의 중대한 공익과의 이익 형량. 이게 나중에 보면은 이익 형량의 원칙 행정기본법 18조하고도 연결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상당성 원칙에서 해야 되는 거죠. 공익 또는 제3자의 현저한 이익을 해야만 안 되니까. 다음. 폐기물 적합 통보는 폐기물 허가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이기 때문에 다른 허가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을 볼 수 없어요. 계획 변경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 아니다. 다음. 34번은 타시험, 경찰 승진 시험에 나왔어요. 사무착오로 업무 취소해야 되는데 정지했다가 나중에 취소하는 거. 이거는 신뢰보호 법적 안전성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 35번은 단순한 과세 누락만으로는 이거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볼 수 없고 묵시적 의사표시는 특단의 사정,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36번. 무효인 파면 처분에 대해서 받을 거 다 받고 자기는 무효인지 알면서도 공소시효 완성될 때까지 조용히 있다가 나중에 무효확인 소송 제기한 거. 이거 신의 측에 바란다는 신의 측이 논거가 됐던 판례여서 의미가 있는 판례입니다. 다음. 신뢰보호의 공적 견해는 형식적 권한분배 X 실질로 판단하죠.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리계획 결정은 사업자 지정해 주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 아니다. 옆에다 케이스. 우리 법조는 모의고사의 사례로 나와주겠다. 다음. 헌재 위헌 결정은요. 그 자체가 헌재는 행정처는 아니잖아요. 공적 견해 표명을 볼 수 없다. 다음. 단순 착오로 처분을 계속했다. 행정 관행이 되려면 적법한 처분이어야 돼요. 단순 착오, 위법한 처분은 계속돼도 행정 관행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 국법 실세에 따른 수혜자 집단을 위해서 계속 뭔가를 유지할 의무 없습니다. 시정할 수 있어요? 시정하면 신뢰보험칙 위반 아닙니다. 시정이라는 단어도 기억하세요.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정한 조처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신뢰보험칙 위반이 아닙니다. 자, 알아두시고. 다음. 42번. 비과세 관행에 대한 증명책임 유리한과 각자 입증해야 되겠죠. 비과세 관행은 과세 처분을 저지하려고 하는 납세자의 입증 책임이 있겠죠. 다음. 실권의 범위는 일반 원칙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다 적용돼요. 권력작용 당연히 적용되는 거죠. 다음. 사전 명령이 있으면 공적 견해 표명이나 확정은 시효가 됩니다. 따라서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 적법합니다. 다음. 거기에 시정 나왔네요. 방금 얘기했던 행정처의 과거 언동을 시정하는 새로운 공적 견해 표명 문제 없다. 신뢰보험에 반하지 않는다. 시정자만 기억합니다. 다음. 기업법. 민원팀장은요. 처분의 담당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민원팀장이 안 내는 일정한 처분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은 없어요. 볼 수 없어요. 다음 니은 한번. 민원팀장의 답변만을 믿고 실제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지 않았어. 이거는 규칙 사유. 적어도 중과실이 있는 걸로 봅니다. 다음. 토지용지 신청에 대해서 공익상 필요, 환경 등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항상 거부할 수 있죠. 거부할 수 없다고 하면 틀립니다. 다음. 자, 불리한 개정법이 종결되지 않은 사실관 이외에는 부진정 소급입법이죠. 따라서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소급입법 아니다. 다음. 자, 위반의 경우 법령 개정으로 유리한 신법 적용. 이거는 행정기본 14조 3항 법무에서 사례로 물어본 적이 있다. 다음. 위반행위와 법 개정 시 원칙은 뭐예요? 위반행위 시법 적용이다. 유리하게 변경됐을 때만 변경된 시법 적용이다. 다음. 종결된 진정소급은 국법 적용할 수 없죠. 다음. 51번은 사례로도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는 14조 2항이죠. 신청 후 처분 전 법령 개정되면 원칙 처분 시의 신법. 다만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거나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할 때만 신청 시 국법이 적용됩니다. 다음. 위법 판단의 기준 시와 처분 시의 사정 변경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우리 시험에서 난민인정 신청 정치적 상황에 받겠다는 사례로 이미 케이스로 출제가 됐어요. 위법 판단의 기준 시는 처분 시이기 때문에 처분 시의 법령 개정 또는 사실관계 변동은 위법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알아두십니다. 다음. 부진정 소급입법도 적용 제한 원리로서 국법의 존속에 대한 신뢰와 신법 적용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 이익 경량 필요하다. 다음. 54번입니다. 유료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에 구속요건에 해당된다면 토행료 부과 가능하겠죠. 이거는 이미 완료된 것에 적용되는 진정 소급 적용이 아닌 거죠. 다음. 위법한 직업훈련 인정 제한 처분 취소 판결 후 슬래시. 이거는 행정처이 잘못했죠. 위법한 인정 제한 처분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상대방이 실제 비용을 달라고 했더니 안 준 거 이거 신의칙 위반으로 본 거예요. 네가 먼저 잘못한 거니까 행정처이. 다음. 지자체가 부과했다는 보조금 반환 청구는 이건 공법상 의무니까 당사자 소송입니다. 이건 잘 알아둬야 돼요. 여러 번 나왔어요. 56번. 다음. 청원경찰도 외형 이유로 보면은 얘도 공무원이죠. 따라서 징계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다. 나중에 보니까요. 돈 받는 것도 그렇고 퇴직연금 받는 것도 그렇고
공무원법을 많이 준용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였죠. 다음 대한변협,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인정 사무. 맞다. 대한변협은 공공단체죠. 그리고 공인정 사무를 위탁받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 공인정 사무인 변호사 등록 업무를 맡고 있는 대한변협 회장을 국가배상법 2조의 공무원으로 본 거예요. 위탁받은 공인정 사무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고의 중과실이 있을 때만 배상 책임이 있는데 사안은 2달 그렇게 지연시킨 거, 이건 경과실로 본 사안이었습니다. 다음 일반 재산은 사경제 주체의 재산하고 똑같으니까 다 사법경계의 민사소송. 다음 입찰찰가 자격 제한 조치는 이건 처분입니다. 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국가개혁법에 근거한 상, 계약법상, 계약법에 근거한 이건 다 처분입니다. 다음 국가개혁법상 계약은 다 사법상 원래 공법상 계약에도 적용 가능한데 판례에서는 국가개혁법에 근거한 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 봐요. 낙찰자 결정 기준, 낙찰자로 결정돼서 납입하고 나면 계약이 체결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죠. 따라서 낙찰자 결정 기준 이것도 사법상 계약으로서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자, 61번도 잘 알아둬야겠어요. 다음 환매권은 사건으로 보죠. 따라서 환매 증감도 민사입니다. 환매권 사건 민사. 따라서 환매권 증감도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다음 공사 임원 이건 사법관계로 본다는 거죠. 동일한 게 뭐 있어요? 조합과 조합장. 조합과 조합장도 사법상 관계로 봐서 사법관계 민사소송이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사립학교 임원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따라서 교육법령상 징계 절차 거칠 필요 없는 거죠. 다음 취소사인 변상 부가처분 취소 전 부당이득 무효일 때만 부당이득이에요. 취소사유면 부당이득 부정. 다음 환급 가산금의 세법 규정이 적용될 때 세법 규정이 동그라미 칩니다. 공법은 민법의 특별법이에요. 부당이득 반환 범위를 민법처럼 선의 악이 불문하고 공법에 의해서 그냥 결정됩니다. 그리고 공법은 주관적 사정 묻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법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은요 민사처럼 선의 악이 이런 주관적 사정 묻지 않습니다. 다음 67번은 별표치고 사례 기출 사시에서 사례로 기출됐죠. 과세관청의 국세환급 거부 결정은 처분이 아닙니다. 왜냐? 국세는요 법으로 이미 환급 금액이 다 정해져 버려요. 그럼 국세유인법 51조는 내부 사무 처리 균형이 불가하다는 것도 기억합니다. 다음 수용자율 불가증이 발생했을 때 보상금 관련해서 부당이득 반환 가능하냐? 자, 이거는 부정됩니다. 앞에 취소사유만 동그라미 치면 되죠. 취소사유, 부당이득, X 이건 공식입니다. 다음 토지보상법상 주거 이전비 이것도 손실보상이니까 이 부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고 당사자 소송의 대상인데 증감은 증감 청구, 증감에는 처분과 관련되니까 항고소송으로 간다. 이건 법무 지문이었습니다. 다음 70번 지방법무세 이거 중요하죠. 3원 채용 승인 이건 처분입니다. 처분이고 더 중요한 건 여기서는 원고적격이죠. 사무원 채용 승인을 신청한 법무사뿐만 아니라 그 사무원도 원고적격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자, 다음 장관이 교육감에게 교원능력 개발 사업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느냐? 안 되는데요. 교원능력 개발 평가사업 의회도 출배고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인데 교육감이 행사하니까 뭐예요? 기관임 사무입니다. 시정명령은 188조인데요. 188조는 자치사무와 단체임 사무만을 규정하고 있어요. 시정명령은 지방자치법 188조고요. 사안처럼 지금 기관위임 사무 같은 경우 189조 직무이행 명령을 내려야 돼요. 시정명령이 아니라. 자, 이건 어려운 지문이었네요. 다음 니은발입니다. 구청장이 국가에 대해서 명령할 수 있어요. 행정조치 상호간도 행정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합니다. 그게 니은 디귿. 국회 대지 디귿번 대지 일부를 서울시가 무단조로 명하면 사무총장이 서울시에게 변상 거부가 가능합니다. 즉 행정주체도 행정객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니을반은 건축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처분 인정, 원고적격 인정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따라서 건축협의 신청에 대해서 불가통지를 하면 국가는 다툴 수 있습니다. 원고적격 인정, 대상적격 인정, 건축협의만 나오면 무조건 그렇게 기억하세요. 다음 사회적 기본권은 법률상 권리죠. 법률에서 내용이 채워져야 됩니다. 산재보험 수거권 이건 법률상 권리다. 헌법상 권리가 아니다. 다음 헌법 35조는 추상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원고적격 12조에 법률상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다음 74번 환경연합회가 대상지역내 주민은 환경상이 사실상 추정이죠. 밖에 주민은 스스로 증명해야 됩니다. 다음 75번 법인격 부인론에 따라서 주주는 법인에 대한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주주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 그리고 법인이 다툴 것을 기대할 수 없을 때
이럴 때만 다만 제3자 소송으로 주주는 법인에 대한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 개입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음 76번은 경업자 소송에서 답안지 쓸 겁니다. 처분의 근거법규와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 방지 취지가 있다면 기준업자의 원고 신청이 인정된다. 77번은 경원자 소송이네요. 수익적 처분의 신청이 복수인 경우 불허가로 귀결된 자는 타인에 대한 인용처분을 다툴 수 있다. 다음 78번은 별표죠. 이건 사례로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법회상 조례상 신청권이 인정된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거예요. 공사 중기명령 원인사유 해소 시 중기명령 해제 요구할 조례상 신청권이 있다. 이거는 정확하게는 후발적 사정이니까 철회죠. 다음 재량법규의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당연히 인정은 아니고 사익보호 취지가 필요하겠죠. 다음 80번 기간제로 임명된 국립대 조교수 법규상 또는 조례상 신청을 인정한 가장 대표적인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한의사의 한약 조제권 이거는 영업의 자유 따라서 강학상 허가에 해당되니까 기존업자의 영업권은 반사적이기에 불과하다. 이것도 알아둬야겠죠. 다음 담배 일반 소매는 신규 군내 소매에 대해서는 거리 제한에 따른 법률상 이익을 주장할 수 없어요. 다른 일반 신규 소매인한테만 가능하다. 알아두시고 83번은 별표 치고 사례 대비도 필요합니다. 행계청, 대경원 보조법 사익보호 취지 있죠. 공권을 넓게 보면 행정개입 청구권, 니은번 인정됩니다. 기업권에서는 대기환경보조법뿐만 아니라 물환경보존법도 사익보호성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니다. 다음 디귿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죠. 그리고 심판이라면 의무행 심판입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니을번이네요. 니을번에서는 심판법에는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 없습니다. 의무행 심판이 있을 뿐이죠. 미은번 소송에서는 의무행수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 이거는 민사법원에 청구할 수 있죠. 지금 민사로 처리되고 있어요. 다음 84번은 수녀원에 관해서는 수녀원 단체소송 부정된 사안이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환경상 이익은 누구만 누린다. 자연인만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수녀원 재단법인이에요. 이런 환경 이익 침해 주장할 수 없다. 기억하시고 다음 공시사 필요에 의한 수익적 처분의 취소 필요성은 취소하고 싶은 처분청이 입증해야 되겠죠. 다음 명백한 하자 중대명백한 당연무효는 원고 재량일탈남용도 원고. 자 원고 입증 책임 두 개 기억하세요. 무효사유 재량일탈남용 기억하시고 자 무효사유라는 거 기억하시는데 우리 이런 지문도 있었어요. 자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 얘는 취소소송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에서도 무효사유는요 소송의 종류로 입증 책임이 분배되는 게 아니라는 게 판례예요. 내용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무효사유는 역시 원고가 입증하고. 근데 이 무효사유가 만약에 아니었다면 무효사유 입증 이후에 취소사유가 아니다. 위법하지 않다. 이거는 이제 피고 행정처에 되는 거죠. 입증 책임 분배를 이렇게 했어 판례가. 무효사유 원고, 취소사유, 처분이 위법하지 않은 건 피고. 소송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소송의 형태로 입증 책임이 분배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증명 책임이 분배되는 거 아니다. 이런 채판도 있었죠. 자, 알아두셔야겠고. 다음 87번입니다. 형사법원의 성결 문제로 조치문의 위법성 확인. 우리 시험에 사례로 나왔죠. 다음 과세 처분이 무효이면 체납 처분은 무효. 하자 승계에서 동일한 목적이냐 따질 필요 없이 1년의 연속된 절차에서 선행 처분이 무효면 후행 처분도 같이 그냥 무효예요. 다음 89번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국가배상 청구 가능하냐? 아니라고 했죠. 민사법원이 성결 문제로 위법성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 형사법원 나오면 공식이에요. 형사소송 취소 판결 취소 재결 나오면 무죄. 왜요? 판결에 소급했다며 무죄. 형사소송 취소 판결 뭐 쟁송 취소 그럼 무죄. 기억하시고 연령 미달자 이거 무죄 사건이죠. 무면 운전죄 이거는 효력 부인이 안 돼서 무죄. 다음 취소 사유 부당이득 부정. 조세 관할과 환급이 부당이득이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죠. 92번 취소 사유 조세 관할과 환급 이게 부당이득. 아까도 계속 얘기했어요. 취소 사유면 처분이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니까 부당이득은 X입니다. 다음 93번 민사법원이 무효 확인은 가능하다. 효력 부인만 안 되는 거죠. 다음 처분의 불가증력은 처분의 상대방에게만 미치는 효력이에요. 행정처가 법원 기소 안 되죠. 따라서 불가증력으로 사실관계 확정이 아닌 거예요. 쟁송 제기만 안 됩니다. 그 바로 밑에 나오는 95번 불불기간 경과로 사실관계 법률관계 확정되는 거냐? 아니다.
쟁송만 제기 못합니다. 따라서 쟁송 제기 후에도 계속 중이다 행정처분 직권 취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절차 보완해서 다시 동일한 처분도 할 수 있다. 다음 행정소송 계속소 쟁송 취소 이건 공식이죠. 형사소송 쟁송 취소 무죄. 왜? 소급표 때문에. 다음 사인의 공법이 민법 107조이랑 다서 준용되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체크해 놓으세요. 타시험에서는 2번 나왔으니까. 다음 의사능력이 없으면 의사무능력자 이거는 무효. 의사무능력은 우리 행정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음 기업번 의사 자유를 박탈했다. 의사무능력 사정권 제출은 무효. 다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정권 제출에 비준의 의사 표시 무효. 민법 107조 1항 단서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 디귿번 사정권 수리되기 전까지는 공무원 지위가 계속 유지됩니다. 왜요? 수리가 돼야 효력이 발생하니까. 다음 따라서 수리가 되기 전에는 의원면직 처분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있을 때까지 의원면직 처분에 있을 때까지 즉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만 의사표시 처리가 가능하다. 다음 공무원 면직 공무원에 관한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처분은 필요적 전치죠. 공무원 공식 원처분주의 필요적 소청 두 단어가 공식이에요. 공무원이 나오면 원처분주의 필요적 소청 공식이었다. 다음 101번 영업양도 지휘승계 전 수리처분이 있기 전에 양도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이거는 양도인에게 있다. 자 양수인의 위반행위 아직 수리처분 전이에요. 그러면 수리처분 전에 동일하면 치면 되는 거죠. 지휘승계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책임자는 누구예요? 여전히 양도인입니다. 그런데 양수인에게 사실상 영업을 맡겨줬어요. 그때는 양수인의 위반행위 있네? 그러면 아직 수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책임자 양도인이 책임을 진다는 거 이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다음 102번 허가 신청 이거 행정사에게 위임 많이 하죠. 위임계약 허용됩니다. 다음 신청 내용이 일부 요건 미비 시 전체를 배척하지 않고 일부라도 인용해줘야 됩니다. 다음 104번 신고 필증은요. 신고 효력과 아무 상관없어요. 단순 확인행위입니다. 다음 105번 신고에 대해서는 법령 요건 이해 사유로는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런데 거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중대한 공익상 필요하고 다른 법률의 요건을 못 갖췄을 때는 거부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공식적으로 알아두시고 다음 106번 건축신고 반려는 처분이다. 알아두시고 다음 공원 10년 유상 허가 신청했더니 1년 임시 사용 허가 이거는 거부 처분하고 다를 게 없다. 다음 대기면접법 개설 등록 사시에서 사례로 나왔죠. 이건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그 밑에 전통시장법상 시장관리자 지정 신고 이거 2개 많이 나오니까 눈여겨봅니다. 대기면접법 개설 등록 수리를 요하는 신고 시장관리자 지정 신고 이것도 수리를 요하는 신고 실질적 요건들이 있기 때문이죠. 다음 유료노인 복지법상 설치 신고 이것도요. 실질적 요건 심사가 필요합니다. 실버타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뭐 관리가 엉망인 경우 너무 많잖아요. 다음 사설 납골 땅 설치 신고 이것도 수리를 요하는 신고겠죠.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필요하니까. 다만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수리를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공식이죠. 다음 골재 채취법상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다른 법령의 사유의 요건을 못 갖췄다면 그때는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법령 이거 위에 105번에서 법령 요건 이외의 사유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105번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105번은요. 같은 신고 규정이 있는 법률 안에서 다른 사유로 이런 말이고요. 여기에서는 112번은 골재채취법상 적법한 신고여도 골재채취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거부 사유가 있다면 거부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다음 인허가 의제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다음 의제되는 개발행위 허가 요건을 못 갖추면 건축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렇죠. 실체 집중 부정 거기는 별표. 사례로 지금 A급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116번 전입신고의 심사 대상은 30일 실거주입니다. 그거 외에는 안 된다고 전합 판결로 나왔어요. 왜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니까. 다음 117번의 기업번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주민감사 참여 제한 공법상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니은 번 다른 사유인 시의 발전조회 이런 걸로는 거부할 수 없다. 그거는 다른 법률로 규율해야 돼요. 다음 디귿번도 많이 나오는 거니까 체크하고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 조리상 신청권 변경 신청권 인정된다는 거죠. 다음 민원처리법상 이의신청 이거 없이도 쟁송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민원처리법상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이에요. 다음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한 허가 처분을 예외적으로 다툴 법률상이 원고적에 있다. 이것도 공식처럼 적는 내용이었고, 다음 119번 적법한 수법 신고인데 기존 신고 외관이 남아있다. 이런 걸로는 거부할 수 없다고 했어요. 외관에 불과한 거야. 수리 거부할 수 없다. 다음 신고서의 형식적 기재사항을 결의하면 보완 요구해야 됩니다. 근데 실체적 요건은요, 원칙적으로 보완 요구가 필요 없고 일시적 사정일 때만, 그럴 때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자, 121번이 그런 내용이죠. 보완 요구 의무는 절차 보완은 긍정하지만 실체 보완은 원칙적으로 부정하는데 그 옆에 예외는 일시적 사정일 때. 일시적 사정일 때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그때는 보완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봤어요. 다음 122번은 한 달만 체크하면 내용 검토 부탁. 검토를 부탁만 한 것은 확정기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이 아닌 걸로 봐요. 신청이 아니니까 거부 처분도 아닌 걸로 본 거죠. 다음 123번 방금 얘기했던 게 나오네요. 실질적 요건 원칙적으로 보완 요구 필요 없지만 단순 착오, 일시적 사정 이럴 때만 보완 요구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음 124번은 원칙이죠. 실체적 요건에 관해서는 보완 요구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시적 사정이나 단순 착오일 때만입니다. 다음 125번 민사상 사무관리에 관한 규정 준용될 수 있어요. 따라서 사무관리 근거에서 방제 비용 청구 가능합니다. 다음 무효면 조세 과원납금 환급, 이건 민사소송이죠. 조세 과원납금 환급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니까. 다음 당연모의가 아니다. 그럼 취소 사유. 그럼 부당이득 X.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려가서 시험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는 학원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인데 지금 원래는 18일부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 나갈 수 있는 만큼 나가고 이제 금요일부터 해서는 다음 주 신목 기간 동안에는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남은 것들 쭉 나가고 그 다음 것들 이제 쟁담안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